여러분, 요즘 삼성전자 보면서 가장 크게 봐야 할 건 주가 숫자 하나가 아니에요. 오늘 얼마 올랐냐? 장중에 어디까지 찍었냐? 이것도 물론 중요하죠. 근데 지금 삼성전자를 움직이는 더 큰 이야기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엔비디아, AI 서버, 그리고 HBM입니다. 지금 반도체 시장에서 돈이 몰리는 곳을 보면 흐름이 보입니다. AI 서버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 그 AI 서버 안에서 엔비디아 GPU가 중심을 잡고 있고 그 GPU 옆에서 데이터를 초고속으로 밀어주는 메모리가 HBM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은 단순히 반도체 업황이 좋아진다 이 정도로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누가 엔비디아가 원하는 HBM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느냐 이걸 보고 있는 거예요. 이번 기사에서 가장 눈에 들어오는 부분도 바로 이 지점입니다. 엔비디아가 원하는 HBM 성능 요구를 맞춘 곳이 삼성전자라는 해석이 나왔다는 점이에요. 이건 그냥 삼성전자한테 좋은 뉴스 하나 나왔다 이렇게 가볍게 볼 내용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HBM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고객이 결국 엔비디아이기 때문입니다. AI 서버 시장에서 엔비디아 GPU가 핵심이고 그 GPU가 제 성능을 내려면 HBM이 같이 붙어야 합니다. GPU가 아무리 빠르게 계산해도 옆에서 데이터를 제때 밀어주지 못하면 병목이 생겨요. 그러니까 HBM은 이제 그냥 메모리가 아닙니다. AI 서버 성능을 좌우하는 핵심 부품이에요. 쉽게 말하면요, 엔비디아 GPU가 AI 서버의 두뇌라면 HBM은 그 두뇌가 계속 생각할 수 있게 데이터를 밀어주는 혈관 같은 겁니다. 두뇌가 아무리 좋아도 혈액이 제대로 돌지 않으면 몸이 움직일 수 없잖아요. AI 서버도 비슷합니다. GPU는 엄청난 계산을 해야 하는데 필요한 데이터가 늦게 들어오면 전체 속도가 막힙니다. 그래서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GPU만 잘 만드는 게 아니라 그 GPU 옆에 붙는 HBM이 얼마나 빠르고 안정적이고 전력 효율이 좋은지도 정말 중요해요. 이 흐름 안에서 삼성전자 HBM 사이가 다시 주목받고 있는 겁니다. 이번 삼성전자 HBM 사이 뉴스가 중요한 이유는 여기 있어요. 삼성전자는 12단 HBM 사이 샘플을 고객사에 공급했습니다. 기사에서는 이 제품의 동작 속도가 14GB/초에서 최대 16GB/초까지 나오고 기존 HBM4보다 20% 이상 빨라진 수치라고 설명했죠. 근데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 숫자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성능을 누가 원하느냐예요. 그게 바로 엔비디아 같은 AI 반도체 고객사입니다. AI 서버가 커질수록 GPU는 더 많은 데이터를 더 빠르게 처리해야 하고 그러려면 HBM도 속도, 용량, 전력 효율, 안정성이 같이 올라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HBM 사이는 단순히 스펙이 좋아졌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삼성전자가 AI 서버 공급망 안에서 다시 어떤 자리를 가져갈 수 있느냐의 이야기입니다. 그동안 HBM 이야기가 나오면 시장은 SK하이닉스를 먼저 떠올렸습니다. 이건 인정해야 해요. SK하이닉스가 HBM 시장에서 먼저 강하게 치고 나갔고 엔비디아 공급망에서도 존재감을 보여줬고 그 프리미엄이 주가에도 강하게 반영됐습니다. 반대로 삼성전자는 메모리 1등이라는 이름은 있었지만 HBM에서는 계속 질문을 받았죠. 진짜 엔비디아 쪽 물량을 가져올 수 있나? 고객사 테스트를 통과할 수 있나? 수율은 안정됐나? HBM에서 마진을 제대로 만들 수 있나? 이 질문이 계속 따라붙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HBM 사이 뉴스는 그 질문을 조금 다르게 보게 만듭니다. 삼성전자가 단순히 우리도 HBM 만들고 있습니다. 이 수준을 보여준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엔비디아가 요구하는 성능 기준에 맞출 수 있는 공급사로 다시 언급되고 있다는 점, 이게 중요합니다. 이건 삼성전자가 AI HBM 판에서 다시 고객사 테이블 위에 올라갈 수 있다는 기대를 만듭니다. 물론 여기서 바로 삼성전자가 다 이겼다 이렇게 말하면 너무 앞서가는 겁니다. 아직 봐야 할 게 많아요. 하지만 분명한 건 시장이 삼성전자를 다시 계산해 볼 만한 재료가 나왔다는 겁니다. 삼성전자 주주분들이 정말 보고 싶은 건 이거잖아요. 삼성전자가 HBM에서 다시 자리를 잡을 수 있느냐, 엔비디아 공급망 안에서 삼성전자의 비중이 커질 수 있느냐, AI 서버 수요가 삼성전자 실적으로 찍힐 수 있느냐, SK하이닉스가 받아왔던 HBM 프리미엄을 삼성전자도 일부 가져올 수 있느냐, 이게 지금 삼성전자에서 봐야 할 이야기입니다. 오늘 가격이 얼마냐 보다 삼성전자가 AI HBM 공급망 안에서 얼마나 중요한 회사로 다시 올라오느냐가 더 큰 흐름이에요.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할 게 있습니다. HBM 사이 샘플을 공급했다는 건 좋은 뉴스입니다. 하지만 샘플 공급이 바로 대량 매출이고 바로 큰 이익이고 바로 완전한 재평가라는 뜻은 아니에요. 샘플이 나갔으면 고객사 테스트가 필요하고 테스트를 통과해야 하고
양산 일정이 잡혀야 하고 실제 공급 물량이 나와야 하고 그 물량이 마진으로 연결돼야 합니다. 주식시장은 기대를 먼저 반영하지만 오래가는 주가는 결국 숫자로 확인돼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는 기대가 살아난 도가니고 이제부터는 그 기대가 실제 돈으로 바뀌는지 봐야 하는 구간입니다. 이쯤에서 수율 이야기를 쉽게 풀어보면요. 수율은 어렵게 볼 필요 없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냥 돈이에요. 제품을 100개 만들었는데 정상 제품이 70개 나오느냐 90개 나오느냐에 따라 회사가 벌 수 있는 돈이 달라지잖아요. 같은 장비, 같은 인력, 같은 시간으로 만들었는데 팔 수 있는 제품이 많아지면 이익률이 좋아집니다. HBM은 일반 D램보다 만들기가 훨씬 까다롭습니다. 여러 개의 메모리를 층층이 쌓고 그 사이를 정교하게 연결하고 발열과 전력 효율까지 잡아야 합니다. 그래서 HBM에서 수율이 잡힌다는 건 기술이 좋아졌다는 말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돈을 더 잘 벌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진다는 뜻이에요. 삼성전자가 HBM 사이에서 진짜 보여줘야 할 것도 여기입니다. 속도 좋다, 성능 좋다, 엔비디아 요구에 맞출 수 있다. 여기까지는 기대를 만들 수 있어요. 그 다음은 양산과 수율입니다. 대형 고객사는 성능만 보지 않습니다. 이 회사가 제때 줄 수 있나? 대량 생산할 때도 품질이 유지되나? 전력 효율이 실제 서버 환경에서 괜찮나? 발열 문제는 안정적인가? 공급 일정이 흔들리지 않나? 이걸 다 봅니다. 엔비디아 같은 고객사는 더 그렇습니다. AI 서버 플랫폼 일정이 걸려있기 때문에 HBM 공급이 흔들리면 전체 서버 출하가 흔들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HBM 사이는 단순한 기술 발표가 아닙니다. 공급망 신뢰를 얻는 과정으로 봐야 해요. AI 서버 시장은 이제 속도 경쟁만 하는 게 아닙니다. 누가 안정적으로 많이 공급할 수 있느냐, 누가 전력 효율을 잡을 수 있느냐, 누가 발열을 줄일 수 있느냐, 누가 고객사 일정에 맞춰 양산할 수 있느냐, 이 싸움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는 여기서 생산 능력이라는 큰 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D램만 하는 회사가 아닙니다. D램, 낸드, 서버 메모리, SSD, HBM, 패키징, 파운드리까지 같이 가지고 있죠. 그동안은 이 넓은 사업 구조가 오히려 무겁게 보일 때도 있었습니다. 파운드리는 TSMC와 격차가 있는 거 아니냐? HBM은 SK하이닉스보다 늦은 거 아니냐? 낸드는 회복이 더딘 거 아니냐? 이런 질문들이 따라붙었죠. 그런데 AI 서버 시대에는 이 넓은 구조가 다시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 AI 서버 고객사는 HBM만 필요한 게 아니거든요. 고성능 메모리, 서버용 D램, 낸드, SSD, 패키징, 전력 효율, 파운드리까지 같이 봐야 합니다. 이번 HBM 사이에서 눈여겨봐야 할 부분도 바로 이겁니다. 기사에서는 삼성전자가 HBM 사이와 HBM4를 개발할 때 파운드리 기술인 4나노 베이스 다이를 활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HBM은 단순히 메모리만 쌓는 제품이 아니에요. 메모리와 로직이 같이 움직여야 하고 그걸 패키징으로 안정적으로 묶어야 하고 전력과 발열을 같이 잡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HBM은 메모리 회사만의 싸움이 아니라 파운드리와 패키징까지 같이 묶인 싸움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 지점에서 삼성전자는 다른 메모리 회사들과 다른 카드를 갖고 있어요. 물론 파운드리에서는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하지만 HBM과 AI 메모리 쪽에서는 메모리, 파운드리, 패키징을 함께 가져가는 구조가 다시 주목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 삼성전자를 보는 관점도 바꿉니다. 예전에는 삼성전자를 메모리 업황 좋아지면 같이 오르는 대형주 정도로 보는 시선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조금 다르게 봐야 합니다. AI 서버 시대에 HBM, 파운드리, 패키징, 서버 메모리, SSD까지 연결해서 볼 수 있는 기업. 이 관점이 들어오면 삼성전자에 대한 시장의 계산이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삼성전자의 지금 흐름은 단순히 반도체 업황 회복만으로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엔비디아, AI 서버, HBM 사이, 수율, 양산, 공급망 신뢰가 같이 얽혀있는 흐름으로 봐야 합니다. 여기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비교할 때도 너무 단순하게 보면 안 됩니다. SK하이닉스가 HBM에서 앞서간 건 맞습니다. 그 강점은 시장이 이미 인정했고 실제로 주가에도 많이 반영됐어요. 그런데 HBM 시장이 커질수록 고객사 입장에서는 공급망 다변화가 중요해집니다. AI 서버 수요가 너무 빠르게 늘어나는데 한 회사에만 HBM 공급을 의존하기는 어렵거든요. 엔비디아 입장에서도 안정적인 공급망이 필요하고 성능을 맞추면서 물량을 줄 수 있는 파트너가 필요합니다. 여기서 삼성전자가 수율과 양산, 성능을 같이 보여주면 HBM판에서 다시 의미 있는 자리를 가져갈 수 있습니다. 이건 마이크론까지 같이 봐도 비슷합니다. 마이크론도 AI 메모리 기대가
기대감으로 강하게 평가받고 있죠. 글로벌 시장은 이제 HBM을 단순 메모리 제품으로 보지 않습니다. AI 서버 성장의 핵심 병목을 풀어주는 제품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을 볼 때도 그냥 D램 가격만 보면 부족합니다. 누가 엔비디아와 AI 서버 고객사 요구를 맞출 수 있는지, 누가 수율을 잡고, 누가 양산 일정을 맞추고, 누가 고마진 제품 비중을 늘릴 수 있는지를 봐야 합니다. 삼성전자가 다시 주목받는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자, 그럼 개인 투자자는 지금 무엇을 봐야 하느냐? 주가 숫자만 보면 늦습니다. 삼성전자가 이미 좋다는 건 다들 알고 있어요. 중요한 건 이 기대가 후속 뉴스로 이어지는지입니다. HBM4E 고객사 테스트, 엔비디아 공급망 관련 확인, 양산 일정, 수율 안정, 공급 물량, 마진 개선, 이 순서가 이어지는지 봐야 합니다. 이게 이어지면 시장은 삼성전자를 더 강하게 인정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뉴스는 좋은데 후속 확인이 늦어지면 중간에 흔들림은 나올 수 있어요. 보유자분들은 너무 단기 가격만 보지 않으셔도 됩니다. 물론 주가가 오르고 내리는 건 중요하죠. 하지만 지금 삼성전자에서 더 크게 봐야 할 건 AI HBM 공급망 안에서 삼성전자의 위치가 어떻게 바뀌느냐입니다. 중간중간 흔들림은 나올 수 있어요. 강한 종목도 쉬어갑니다. 그런데 쉬어가는 구간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받아주는지, 반도체 밸류체인이 같이 살아있는지, 엔비디아와 AI 서버 기대가 유지되는지를 봐야 합니다. 흔들린다고 다 끝난 게 아니고 오른다고 다 안전한 것도 아닙니다. 기준이 있어야 해요. 새로 들어가려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성전자가 좋은 회사라는 것과 아무 자리에서 따라가도 되는 건 다른 얘기예요. 특히 좋은 뉴스가 나왔을 때는 마음이 급해지기 쉽습니다. 엔비디아 요구 맞췄다, HBM4E 좋다, AI 메모리 간다, 이런 문장만 보면 당장 사고 싶어질 수 있어요. 근데 주식은 좋은 뉴스와 좋은 자리가 다릅니다. 뉴스가 나온 다음에 누가 사는지, 눌릴 때 누가 받아주는지, 거래량이 어떻게 붙는지, 반도체 전체로 돈이 번지는지를 봐야 합니다. 특히 외국인 수급은 꼭 봐야 합니다. 외국인은 삼성전자 하나만 보고 움직이지 않습니다. 엔비디아 주가 흐름, 미국 금리, 달러, 원화 환율,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한국 반도체, ETF, 코스피 선물 포지션까지 같이 봅니다. 외국인 입장에서는 삼성전자를 산다는 게 단순히 삼성전자 좋아 보인다가 아니에요. 이 가격 위에서도 먹을 구간이 남아있느냐, AI 메모리 사이클이 더 이어지느냐, 한국 반도체를 다시 담을만 하냐, 환율이 방해하지 않느냐, 이 계산이 들어가야 돈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중요한 건 하루짜리 반응이냐, 아니면 포지션을 다시 쌓는 흐름이냐를 구분하는 겁니다. 오늘 사고 내일 던지는 돈은 큰 의미가 없어요. 하지만 며칠 동안 눌릴 때마다 받아주고 삼성전자뿐 아니라 반도체 장비, 후공정, 전력 인프라까지 돈이 번진다면 그건 시장이 AI 반도체 흐름을 더 길게 보고 있다는 뜻이 될 수 있습니다. 가격을 찍는 것보다 그 가격 위에서 누가 사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삼성전자만 보면 흐름이 좁게 보일 수 있어요. 엔비디아와 HBM 이야기가 커지면 그 돈은 삼성전자에서만 멈추지 않을 수 있습니다. SK하이닉스 같은 반도체 대형주도 같이 봐야 하고, 후공정, 장비 쪽도 봐야 하고, 패키징, 테스트, 기판, 소재 쪽도 봐야 합니다. AI 데이터 센터가 늘어나면 전력 인프라, 변압기, 전선, 냉각 쪽도 같이 봐야 해요. AI 서버 하나가 돌아가려면 GPU만 필요한 게 아니고 HBM만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전기, 냉각, 저장 장치, 네트워크, 패키징, 장비가 같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진짜 강한 AI 반도체 장세는 돈이 주변으로 번집니다. 삼성전자에서 시작된 돈이 어디까지 번지는지 봐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삼성전자만 오르면 대형주 반응일 수 있어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같이 가면 반도체 대형주 흐름입니다. 여기에 장비주, 후공정, 패키징이 붙으면 HBM 밸류체인 흐름이고요. 전력 인프라와 냉각까지 붙으면 AI 데이터 센터 전체 흐름으로 커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피 거래대금까지 살아나면 증권, 금융, 자동차, 저평가 대형주까지 순환매가 나올 수 있어요. 지수는 결과입니다. 중요한 건 돈의 이동 경로예요. 오늘 이 기사에서 우리가 가져가야 할 건 분명합니다. 삼성전자는 단순히 HBM4E 샘플을 냈다는 뉴스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엔비디아가 원하는 AI HBM 성능을 맞출 수 있는 공급사로 다시 언급되고 있고, AI 서버 시장에서 삼성전자의 자리가 다시 넓어질 수 있다는 기대가 붙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확인입니다. 고객사 테스트, 양산 일정, 수율, 공급 물량, 마진, 그리고 외국인 수급, 이 흐름이 같이 맞아야 삼성전자는 단순 기대를 넘어 실적 재평가로 갈 수 있어요. 삼성전자
삼성전자는 지금 AI HBM판에서 다시 중요한 카드를 들고 있습니다. 그 카드는 단순한 기술 발표가 아니라 엔비디아가 원하는 성능, AI 서버 병목을 풀어줄 HBM4E, 그리고 삼성전자의 생산 능력과 파운드리, 패키징 역량이 같이 묶인 카드입니다. 이 카드가 실제 고객사 테스트와 양산, 수율, 마진으로 이어지면 삼성전자에 대한 시장의 눈높이는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반대로 기대만 있고 숫자가 늦어지면 중간 흔들림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흥분보다 추적이 필요합니다. 삼성전자 HBM4E 뉴스 하나만 봐도 엔비디아, AI 서버, HBM, 수율, 파운드리, 패키징, 외국인 수급까지 같이 봐야 하잖아요. 이걸 뉴스 하나씩 따로 보면 흐름이 끊겨 보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삼성전자에 들어온 돈이 반도체 대형주에서 끝나는지, 아니면 반도체 장비, 후공정, 전력 인프라, 증권, 금융, 자동차, 저평가 대형주까지 번지는지를 같이 보는 거예요. 그래야 오늘 삼성전자 뉴스를 보고도 내일 어떤 섹터를 봐야 하는지, 어떤 종목군을 관심권에 둬야 하는지, 어느 자리는 조심해야 하는지 기준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번에 준비한 자료가 바로 삼성전자 이후 다음 돈의 길목을 확인하는 자료예요. 이 자료는 그냥 이 종목 사세요 이런 자료가 아니에요. 삼성전자 이후에 시장의 돈이 어디로 이동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돈이 실제로 움직이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게 정리한 자료입니다. 이번 자료 안에는 실명 관찰 종목 41개, 섹터 7개, 타점 기준 4개, 매매 전 체크 10가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목을 찍어주는 자료라기보다는 돈이 지나갈 수 있는 길목을 미리 펼쳐놓고 보는 자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먼저 실명 관찰 종목 41개는 삼성전자 이후에 돈이 이동할 수 있는 후보들을 정리해둔 겁니다. 삼성전자 뉴스가 나왔다고 삼성전자만 보는 게 아니라 그 돈이 SK하이닉스 같은 반도체 대형주로 이어지는지, 한미반도체나 HPSP 같은 장비주로 번지는지, 리노공업, ISC 같은 후공정 쪽으로 움직이는지, HD 현대일렉트릭, LS일렉트릭 같은 전력 인프라까지 확산되는지를 같이 보는 거예요. 이걸 미리 정리해두지 않으면 뉴스가 나온 다음에 급하게 찾게 되고, 그때는 이미 많이 오른 자리에서 따라가게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실명 관찰 종목 41개는 무조건 이걸 사라가 아니라 돈이 지나갈 수 있는 길목을 미리 확인하는 용도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섹터 7개도 같이 정리해뒀습니다. 반도체 대형주, 전력 인프라, 반도체 장비 소부장, 후공정 패키징, 증권 금융, 자동차, 자율주행, 저평가 대형주, 이렇게 돈이 이동할 수 있는 흐름별로 나눠서 볼 수 있게 만든 자료예요. 시장이 진짜 강하면 삼성전자만 오르고 끝나지 않아요. 삼성전자에서 시작된 돈이 반도체 장비로 번지고 후공정으로 넘어가고, AI 데이터 센터 전력 수요 때문에 전력 인프라로 이어지고, 코스피 거래대금이 살아나면 증권주와 금융주까지 같이 반응할 수 있거든요. 반대로 삼성전자만 잠깐 오르고 다른 섹터로 돈이 전혀 번지지 않는다? 그러면 아직 시장 전체가 강하게 살아났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자료는 종목 하나만 보는 게 아니라 돈이 어느 섹터까지 번지고 있는지 확인하는 지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더 중요한 게 타점 기준 4개예요. 솔직히 종목을 아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게 타점이잖아요. 좋은 종목인 건 알겠는데 지금 들어가도 되는지, 기다려야 하는지, 이미 늦은 자리인지, 이걸 구분하는 게 제일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에서는 타점을 가격 하나로 박아놓은 게 아니라 돌파, 눌림, 회복, 과열 회피, 이렇게 4가지 기준으로 보게 정리해놨어요. 장중에 잠깐 위로 튀었다고 바로 따라가는 게 아니라 종가로 버티는지 봐야 하고요. 강하게 오른 종목을 무조건 추격하는 게 아니라 눌림이 나왔을 때 기준선을 지키는지 봐야 합니다. 밀렸던 종목이 다시 회복할 때도 거래대금이 붙는지, 외국인이나 기관 수급이 같이 들어오는지 봐야 하고요. 이미 뉴스가 너무 퍼지고 장대양봉이 나오고 거래량만 폭발하고 윗꼬리가 길게 남으면 좋은 종목이어도 당장 따라갈 자리는 아닐 수 있어요. 그리고 매매 전 체크 10가지도 꼭 봐야 합니다. 사실 손실은 종목을 몰라서 나는 경우보다 기준 없이 들어가서 나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뉴스 보고 급하게 들어가고 이미 많이 오른 자리에서 따라가고 비중을 한 번에 크게 넣고 손절 기준 없이 버티고 나중에는 내가 왜 샀는지도 기억이 안 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 자료에는 매매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체크리스트 10가지를 넣어놨습니다.
내가 뉴스에 끌려 들어가는 건 아닌지, 이미 너무 오른 자리는 아닌지, 거래량이 붙고 있는지, 외국인이나 기관 수급이 들어오는지, 섹터 전체로 돈이 번지고 있는지, 손절이나 비중 축소 기준이 있는지, 한 번에 비중을 너무 크게 넣는 건 아닌지, 분할 진입 계획이 있는지, 내 투자 기간이 단기인지 중장기인지, 나중에 복귀할 수 있는 매매인지, 이걸 매매 전에 한 번만 체크해도 감정 매매를 많이 줄일 수 있어요. 내가 지금 사고 싶은 이유가 진짜 돈의 흐름 때문인지, 아니면 뉴스 제목 보고 마음이 급해진 건지 한 번 걸러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료를 받으시면 처음부터 41개 종목을 다 보려고 하지 마세요. 먼저 오늘 시장에서 돈이 어디로 가는지 보는 게 먼저예요. 반도체 대형주인지, 장비 소부장인지, 후공정인지, 전력 인프라인지, 증권 금융인지, 자동차나 저평가 대형주 쪽인지 먼저 보는 겁니다. 그 다음 7개 섹터 중에서 지금 강한 섹터를 고르고 그 안에서 실명 관찰 종목 41개 중 몇 개만 압축해서 보면 돼요. 그리고 바로 매수하는 게 아니라 타점 기준 4개에 맞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돌파가 진짜인지, 눌림에서 버티는지, 회복이 거래대금과 같이 나오는지, 이미 과열된 자리는 아닌지 보는 거죠. 마지막에는 매매 전 체크 10가지로 한 번 더 걸러야 합니다. 이 과정을 거치면 남들이 산다니까 나도 산다가 아니라 돈이 이쪽으로 이동하고 있고 조건도 맞고 내 기준에도 맞다, 이렇게 매매가 달라질 수 있어요. 여러분, 시장에서 제일 위험한 건 모르는 종목이 아니에요. 오히려 애매하게 아는 종목을 기준 없이 따라 들어가는 게 더 위험합니다. 삼성전자 뉴스가 나왔을 때도 삼성전자만 볼 게 아니라 그 돈이 어디까지 번지는지 봐야 하고요. HBM 뉴스가 나왔을 때도 반도체 대형주에서 끝나는지, 장비 소부장, 후공정, 전력 인프라까지 퍼지는지 같이 봐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 자료는 실명 관찰 종목 41개로 후보를 넓게 보고 섹터 7개로 돈의 이동 경로를 확인하고 타점 기준 4개로 들어갈 자리를 걸러내고 매매 전 체크 10가지로 감정 매매를 줄이는 자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종목을 찍어주는 자료가 아니라 돈의 길목을 보는 자료예요. 그리고 이 차이를 알아야 뉴스에 흔들리지 않고 시장에서 내 기준을 가지고 움직일 수 있습니다. 자료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영상 아래 더보기란에 있는 파란색 링크를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창에 구독 완료라고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더보기란에 있는 파란색 링크로 들어가시면 자료 신청하실 수 있게 준비해 두겠습니다. 이번에 함께 정리한 자료 제목은 바로 코스피 8000의 시대, 돈의 흐름을 읽는 법입니다. 이 자료는 그냥 한 번 보고 끝나는 요약본이 아니라 삼성전자 이후 시장의 돈이 어디로 움직이는지 이북 형태로 차근차근 학습할 수 있게 정리해둔 자료예요. 코스피 시대 흐름 정리 자료부터 AI 주식 보조지표 템플릿, 시장 모니터링 대시보드, AI 종목 스크리닝 리스트, 투자 체크리스트와 원칙 카드, 섹터 테마 분석 자료, 실전 매매 기록 템플릿까지 함께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더보기란에 파란색 링크가 여러 개로 나뉘어 있다면 본인이 원하는 자료에 맞는 링크로 들어가 신청하시면 됩니다. 시장 전체 흐름을 먼저 배우고 싶다면 코스피 8000의 시대, 돈의 흐름을 읽는 법 자료를 보시면 되고요. 매매 기준을 잡고 싶다면 투자 체크리스트와 원칙 카드, 실전 매매 기록 템플릿 쪽을 보시면 됩니다. 종목을 혼자 압축하기 어렵다면 AI 종목 스크리닝 리스트와 시장 모니터링 대시보드를 같이 보시면 좋아요. 섹터 흐름을 보고 싶다면 섹터 테마 분석 자료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중요한 건 지금 뭘 사야 하지가 아니라 돈이 어디서 시작해서 어디로 이동하고 있지를 보는 겁니다. 그 흐름을 이북으로 하나씩 학습하실 수 있게 준비해뒀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더보기란 파란색 링크에서 원하는 자료에 맞게 신청하시면 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삼성전자가 엔비디아가 원하는 HBM 성능을 실제 고객사 테스트와 양산으로 연결할 수 있을지, 그리고 AI HBM에서 시작된 돈이 반도체 장비, 후공정, 전력 인프라까지 어떻게 번질 수 있는지 더 자세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의 흐름은 분명 좋습니다. 이제는 그 좋은 흐름이 뉴스에서 끝나는지 아니면 수율, 물량, 마진, 그리고 반도체 밸류체인 확산으로 이어지는지 같이 보시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